너무 짤막한 것 같아요.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이순혜 팀장입니다. 예성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11월 26, 27일 협의회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25명 정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 여러 가지 협의에 대해서 많이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진지하게 일해 주셔가지고 우리 홍성군 마을 주민들의 이 역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구나라는 걸 느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날 논의했던 것들을 거기서 논의한 걸 끝내면 안 되겠죠. 강제로 막 머리를 쥐어 짜내는 건데 이제 여러분이랑 모두 공유를 하면서 같이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홍성군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10년이 넘었는데 충남에서 협의회가 만들어진 건 또 가장 먼저이고 마을 만들기의 선도 지역으로 굉장히 이름을 아직도 날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홍성군 하면 마을 만들기 대단하지 라고 하는데 우리 내면을 보면은 정말 아주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 라고 해서 마을연구소 일송공도랑 같이 이제 우리 홍성군의 마을 만들기 관련한 평가를 진행을 했고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럼 이 10년을 보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진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 마을 지원센터의 상근자들과 같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는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들이 저희한테 누적이 돼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협의회 임원분들이 꽤 많이 그때 참여를 해주셨어요. 4회에 걸친 원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 주체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먼저 협의회, 그리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와중에 계속 나왔던 게 협의회는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계속 갖는 것보다는 이제는 한 발짝 더 앞으로 10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했고 이와 동시에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제 농촌 정책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예전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협의에서도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예로 들으면은 농촌 정책은 그동안은 행정 및 마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읍면 단위로 조금 더 확대되는 추세가 강하게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법률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을만, 우리 행정리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제 사업의 범위가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은 점점 더 축소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마을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읍면으로 해서 어떻게 연계해야 될지 읍면으로 하면 우리 마을이 소외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도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 읍면과 우리 마을이 잘 되려면 읍면과 어떻게 잘 연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을은 우리 마을에 슈퍼가 있으면 잘 될까요? 가능할까요? 나는 우리 마을에 슈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그쵸?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결국 면으로 가야 되는 거죠. 면에 슈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읍으로 가야죠. 점점 우리의 삶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읍면 단위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협의회 자체가 우리가 우리 마을만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읍면이랑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하자, 이런 취지의 이제 읍면 확대 관련 이제 논의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마을 그 워크숍에서 조금 더 나왔던 게, 지금 현재의 협의회 구조로 우리가 읍면 중심의 이런 활동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조금 생겼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우리가 정관도 한번 다시 개정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지에 대한 논의들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11월 26일부터 27일 부안 변산 소노벨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 만들기 협의회 설립과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이창진 센터장님께서 한번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 협의회 정관이랑 조직도 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토론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총 이렇게 3차, 세 가지 주제로 했었는데요. 일단 워크숍은 먼저 우리 주민들은 그러면은 협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협의회를 100점짜리 협의회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정관을 검토하고 정책 제안하는 이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때 토의했던 결과물들을 다 붙여놨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그걸 간단하게 정리해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민들은 협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협의에 나오지?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단순히 사업을 주니까 나오지 이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민 간 또 마을 간 만남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 협의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소통과 친목의 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문의 역할을 한다, 우리 그 협의회는.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있고, 또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우리 마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웃 마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들으면서 내가 어려운 부분들, 이장으로서 어려운 부분들을 다른 이장님들한테 또 자문을 들으면서 조금 더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문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의사표현의 장입니다.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주민들은 보통 마을 만들기나 마을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 이장님 중심으로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 이장님만 오시진 않아요. 대부분 협의회는 주민들도 오시고, 또 주민들도 본인들의 의사를 이런 그 공론의 장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가 된다. 아무래도 계속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역량 강화가 되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또 마을 만들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이 우리 협의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마을의 입장에서는 마을 만들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발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랑 의견을 통해서 우리 마을의 목적들을 이제 만드는데, 그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이 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기 파란색 큰 종이에 있는 게 그 내용들이니까 우리 이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한 번씩 다 둘러가 주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다 100점인가, 다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 어떤 점이 부족했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100점짜리 협의회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논의했을 때 먼저 회원마을을 조금 더 확대해야겠다. 지금 현재 홍성군의 농촌마을이 300여 개소입니다. 전체는 350개인데 도시마을을 빼고 농촌마을 300여 개소인데 우리 회원마을은 지금 40여 개소입니다. 굉장히 10% 조금 넘는 부분이다 보니까 회원 확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겠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협의회가 사업비가 너무 없다. 독자적인 사업비가 없다.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뭐 마을별로 방문해서 이장님들을 만나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셨고 또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이장회의에 있을 때 협의회 회원 마을에서 조금 더 홍보해서 좀 손을 내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나 리플렛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금은 병관이라든가 공동체 활동 중심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소득 사업으로 이어지는 지원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성공 사례, 소득 활동의 성공 사례들을 견학을 하거나 이렇게 조금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또 요즘은 기농인, 기촌인들이 마을로 많이 들어오는데 원주민과의 조금 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개선하는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교류의 장이라든가 면단위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회 중심으로 만들어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및 주민 참여 확대,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협의회는 대부분 이장님이 대표로 많이 나와 계시지만 이장님이 너무 활동이 많으시다 보니까 오시는데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마을에서 추진위원장을 별도로 선정을 하든가 해서 이렇게 조금 이원화해서 같이 나오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셨고요.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회 회원들이 참석률을 조금 더 계속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오시는 마을들은 지속적으로 오시긴 하지만 또 지속적으로 안 오시는 마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협의회 회원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주셨고요. 또 마을의 이장님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마을 만들기 분위기가 많이 다운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를 관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교량 역할을 조금 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이끌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생활과 연계해서 협력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정책 제안의 역할을 우리 협의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공동 과제를 이제 설정을 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들 중에서는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꽤 많았던 것 같고 또 협의회 차원에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정관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관에 관련돼서는 일단 뭐 몇 가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 회원 자격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회원은 자격이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한 마을이 협의회의 그 취지에 동의를 하시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은 대부분 현장 포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현장 포럼은 1년에 예전에 5개소씩 했고 올해는 3개소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우리 마을 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원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일단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읍면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데 협의회 대상을 이렇게 계속 그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한 마을로 한정 짓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 아니면 체험마을, 권역 등을 조금 더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 만들기 협의회 마을 대표를 이장이랑 별도로 추진위원장을 선정해서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왜냐면 이장님은 선거에 의해서 바뀌면 또 완전히 이제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임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협의회 회장님
연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연임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 회장님들이 역량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조금 하려고 하나 그만두고 또 이제 공부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나 또 그만두고 그러니까. 네,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또 임기가 2년이에요. 1년 반 공부를 해서 이제 좀 뭔가 알겠는데 하면 임기가 끝나. 그리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마을도 이장님이 바뀌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듯이 협의회 회장님도 회장님이 바뀌면 약간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충남도 마을 만들기 협의회 산하 지부 형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충남도에서는 3년이 임기예요. 3년이 임기여서 같이 이제 임원 구성을 했는데 홍성으로 2년이니까 2년 만에 그만둬야 돼. 그럼 새로운 분이 거기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이 충남도와 방역 협의회와 우리 홍성군의 이 연결 구조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회장을 연임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기에 대한 고민. 우리는 2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충남에 맞추려면 3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활하게 이렇게 조금 가기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지금 현재는 전체를 그냥 다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읍면별 지회를 설치해서 운영해보자. 장목은 장목 중심으로 모이고 갈산은 갈산 중심으로 모이고 이렇게 하고 그 임원들은 거기 읍면 지회의 대표가 임원들이 되는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활동도 약간 읍면 지회 형식으로 가고 임원회는 대의원 형식으로 조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회장님들이 찬성을 너무 안 하더라. 한 번이 회장님이 됐던 분이 그 다음 안 나요. 그 회장에서 떨어지고 나면 오늘 그래도 두 분 와주셨죠. 다들 여러분 이거 큰 박수 드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초기부터 많은 경험들을 누적하고 계세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련해서. 근데 이분들이 안 오면은 사실 전 회장님 죄송합니다. 네, 많은 맥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 차원에서 조금 회의비나 교통비를 지급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까지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조직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듯이 읍면지회를 조금 설치를 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활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읍면지회는 그냥 지회 형식이다라고 하면 활동은 별도로 분과 형식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홍보분과라든가 환경분과, 정책분과, 소득창출분과 이런 식으로 활동으로 해서 또 한번 이제 활동 중심의 분과도 운영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야기된 것 중에 하나는 읍면지회를 이제 다 이렇게 마을이 한두 개만 회원이 있는 마을들이 꽤 있어요. 은하. 지금 대천마을 아마 하나 안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는 대천이 혼자서 지회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읍면지회를 설치할 때는 좀 마을이 3개 이상 되는 마을로 조금 해보자라는 이제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 단위는 또 한두 개씩밖에 없거든요. 광천은, 홍성은, 홍부읍 이런 데들은 읍 단위는 도시지역 마을들이 많다 보니까 농촌 마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런 데는 읍면지회로 만들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럼 이렇게 좀 적은 곳들은 좀 모아서 이웃들이랑 모아서 지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내용까지 조금 일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영역 검토 관련해서는 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성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거나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모여서 한번 의견을 종합해 봤어요. 그래서 회원 자격, 임원 임기, 지휘인데 잘못 적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회원 자격 관련해서 일단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많은 그날 모이신 분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을기업, 협동조합, 체험형마을, 번역 등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에 대부분 많이 찬성을 좀 해주셨고요. 그 다음 임원의 임기 관련해서는 충남도랑 맞춰서 좀 3년으로 가자. 근데 지금 현재 그럼 2년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아마 이야기를 해서 현재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 이어서 다음 임기부터 그렇게 가는 방식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조율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회 설립 관련해서도 대부분 그날 모이신 분들은 찬성을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날 회의에서의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총회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리면 확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의견 이야기들을 나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정책 제안,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세 번째 워크숍에서는 정책 제안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볼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내후년 2026년에 아마 지방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좀 더 고도화시키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다음 오실 선거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협약을 조금 맺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걸 준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회가 뭉치면 어쨌든 굉장히 단합된 큰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정책 제안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이제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잘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먼저 500만 원씩 5년 동안 마을에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액사업 조금 큰 사업보다는 좀 작은 사업이 우리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근데 한 번 오고 안 오면은 이게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공동체 활동 수당을 지급해주면 어떨까. 마을이 예전에는 그래도 마을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돈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돈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은 대보름에도 이제 좀 마음 놓고 주민들이랑 행사할 수도 있고 여름에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하긴 하지만 이게 사업비가 없으면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노인회에서 지원이 들어오는 비용으로 봉달 이제 한 번씩 삼계탕 먹고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동체 운영 경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동체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마을에 조금 더 유용한 교육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집수리라든가 아니면 임의용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돈벌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을에서 이제 상시로 조금 써야 되는, 활동해야 되는 필요한 거. 어머님들이 이런 거 하나 하려면 너무 멀리 나가셔야 되고 읍면까지 나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우리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좀 해봤으면 이런 교육이 좀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을에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미니마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큰 마트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또 이런 것들이 실천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고령화된 그 주민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정책 제안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교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마을 생활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필요한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마을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마을에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 꽃길 경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 협의회 지원 사업 중 서류 도우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서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이럴 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마을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 사무장 같은 경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교육이 조금 농한기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규모를 읍면 단위로 조금 더 확장하자. 어쨌든 인구 고령화로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적어도 읍면 단위로 확대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논의도 있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양성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이제 강하게 이게 조금 더 힘을 받아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주민 환경 개선 관련해서도 또 여기서 하나 더 나왔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뭐 빈집이라든가 층넝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날 26일,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했던 워크숍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하느라고 이제 빠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셔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다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정관 개정하거나 이제 총회할 때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한 번 더 같이 깊이 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